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자 특검이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초 오늘로 점 찍었던 2차 소환을 내일로 하루 미뤄줬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또 5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하면서 특검을 자극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특검은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영장 재청구 수순에 돌입한다는 건데 바로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오늘 특검이 못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이 내일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한 만큼 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로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오늘 오후 4시를 넘겨서는 3일도 아닌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내놓은 이유와 같습니다. 지난 28일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건강권 그리고 7월 3일 내란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검은 일단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한 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다른 날짜를 정해서 바로 통보하겠다는 건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7월 3일에는 내란 재판이 있는 만큼 7월 4일이나 5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한 7월 4일이나 5일에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서 영장에 적시됐던 체포 저지나 비아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넘어서서 앞서 조사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도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명분이 쌓인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입장문에서도 피의자 소환은 협의가 아니고 조율이다. 이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는 특검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율이 안 돼서 출석을 못하는 건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명분을 피하고 또 혹시라도 청구될 경우 법원에 제시할 논리를 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땐 특검 조사에 응할 거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신 것처럼 조사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럼 언제 조사가 이뤄질지,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이번 주 안에는 조사가 이뤄지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든지 하겠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일 오지 않으면 7월 4일이나 5일쯤 한 번 더 부르고 이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특검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즉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황을 좀 정리해봤는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소환 요구에 지하 주차장 이용을 요구하자 아예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현관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또 조사 중에도 이 조사자를 바꿔달라 요구했지만 특검은 박창원 총경의 조사는 문제 없다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추가 조사 날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7월 3일 이후에 해달라고 하다가 오늘은 또 7월 5일 이후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은 안 된다고 하면서 7월 4일 그리고 5일을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이때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땐 특검 조사에 응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점 때문에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한 걸 텐데 이렇게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는 조율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피의자 사정이나 인권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데 네. 정리하자면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날짜를 조율하자는 건데 그걸 체포 근거로 삼을 순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면서 피의자와 협의나 조율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방대한 내용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시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군사령관이 추가로 재구속되면서 정작 내란 우두머리죄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은 그래서 더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그리고 재구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또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들에 대해서 구속을 또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풀려나 있습니다. 방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는 또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불렀죠. 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국무회의 관련한 부분도 진행했습니다. 부속실장이라 하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입니다. 강 실장은 개엄 국무회의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서 회의 참석을 알린 인물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국무회의록, 사후 국무회의록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지시로 일어났는지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조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취임 3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시점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정하고 자유롭게 묻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전후에 첫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빠르게 회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용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316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불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00일 기자회견 54분 중 약 20분을 전임 정부와의 비교나 소회를 밝히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의 구체적 형식과 참석 대상, 장소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죠. 당시 어떤 회의를 거쳐 이런 권고가 나온 건지 JTBC가 회의 내용이 담긴 3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김용원 인권위원이 구속된 사령관들을 최고급 지휘관이라고 부르며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고 수갑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과 모두 3명이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JTBC는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3시간 분량의 비공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구속된 사령관들의 보석 조치부터 언급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장성들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지칭하며 수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임원 국군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언론에 노출될 때 이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의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거들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하는 게 맞다. 회의는 별다른 이견이나 논쟁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긴급구제 안건은 자동 각하됐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은 문 전 사령관의 뜻조차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장군이 왜 조사를 원치 않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본인의 진위가 맞아요. 저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건이 각화된 이상 의견 표명이 필수가 아닌데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별도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민변은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 6월인데도 대구는 아프리카처럼 더웠습니다. 오늘 최고 온도가 36.4도였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은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졌고 오늘 밤도 열대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폭염경보 재난 문자가 대구에 온 걸 알립니다. 대구와 경북 등 영남권 일부 지역은 지난주 토요일 이후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데프리카? 맞아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더위를 잇는 데는 물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개장이 열흘 넘게 남았지만 벌써 해수욕장엔 무더위를 식히려는 때이른 피서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때만큼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바다 들어갔더니 시원하고 좋네요. 오늘 경북 울진의 한낮 기온이 36.8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도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31.2도까지 오른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은 아침 기온이 27.4도를 기록했고 25.6도를 기록한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27도 이하는 안 떨어졌죠. 아침까지.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러자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나기가 오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더 덥습니다. 이런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어제 하루에만 5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늘에서 충분히 쉬면서 물 자주 마셔야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